2022년 3월 모의고사 두 번째 지문입니다. 보시죠. 뭐 단어 검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단어 검색을 할 때 해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빠르게 검색을 하더라. 뭐 그런 거, 알고리즘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기술 지문이었고요.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읽습니까? 요령 자체가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 그죠, 읽어 나가다가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가 모르는 개념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하나 뜨면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파악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리고 결국 이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이해가 돼가지고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데, 기술 지문 안 그렇죠. 기술 지문 안 그렇죠. 이게 뭐 쭉 읽다가 모르는 개념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뭐지 이렇게 돼갖고 다음 넘어가게 되면 또 모르는 게 나오고 또 모르는 게 나오고 쭉 연결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쭉 읽어 내려왔는데 다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죠? 뭐지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선지를 못 골라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읽는 요령은 그렇습니다. 이제 인문 지문이랑 다르게 모르는 개념이 하나 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어떻게 모르는 개념이 떴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죠? 다시 또 꼼꼼히 읽고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뭐 누구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 어렵죠. 그러니까 쭉쭉 읽어 나가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 그냥 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죠? 읽고 난 뒤에 눈으로만 읽고 뭐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넘어가다가 모르는 게 하나 떴다 그러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기술 지문이 좀 길지가 않죠. 그죠? 과학 기술 지문이 그렇게 이제 길게 막 안 나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기술 지문 특히 그렇죠. 과학 지문은 조금 길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빨리 풀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선지 같은 거 고르기가 쉬울 겁니다. 확실히 이해를 했다면, 그런 식으로 100% 이해를 했다면. 자 봅시다. 이거 뭐 총 이제 4개 문단이고요. 그죠? 4개 문단. 자, 4개 문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입니다. 뭐 1, 2문단을 보게 되면은 뭐 요약을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뭐 검색에 대한 요거 이제 주제죠. 그죠? 검색이라는 거. 컴퓨터 검색, 요게 주제입니다. 검색이 뭐냐? 뭐 검색어를 딱 입력을 했을 때, 그죠?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포함되는 어떤 문자열을 찾는 겁니다. 대상 문자열, 그죠?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 글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대상 문자열을 찾고, 그 위치가 어딜까? 그죠? 이런 걸 찾는 게 이제 검색이라 한다. 그 다음은 이제 요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 완성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자동 완성이 뭡니까? 이건 뭐, 입력창에다가 뭐 코를 썼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쭈르륵, 그죠? 코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뜨죠. 코피나 코로나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죠? 이건 뭐 빈도수가 높은 거, 그런 게 이제 쭈르륵 뜨겠죠. 그게 뭐 자동 완성이라 그러는 거고, 검색은 여기다 검색창에다가 쓰는 걸 이제, 그죠? 검색이라 그런다. 그죠? 뭐 검색에 도움 주는 게 자동 완성이겠네요. 그죠? 그런 거고,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 글이라는 예를 가져와 가지고 찾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대상 문자열에서 이런 거 어떻게 찾느냐? 그럼 예를 들어 이건 뭐 눈에 바로 보이는데, 이른테면 이런 거죠. 이렇게 긴 어떤 문단에서, 그죠? 글에서 뭐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찾고 싶다, 그 위치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뭐 사람이나 로봇, 컴퓨터나 하나하나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 여기 있네요. 그죠? 알고리즘 이런 걸 찾는 거죠. 그죠? 이런 이런 거 찾는 원리에 대해서 뭐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일단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검색어가 이제 우리 글이다. 그죠? 우리 글이다. 대상 문자열은 요거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요 위치에서 대상 문자열에서 우리 글이 어디 있을까를 찾습니다. 그죠? 일단 3글자니까. 그죠? 글자 수는 뭐 명확하니까 3개씩 묶습니다. 그죠? 한글 땡땡, 그 다음에 띄어쓰기 우리, 그 나라에, 그죠? 서 띄어쓰기 창, 제된 띄어쓰기 우리 글, 요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6개. 그죠? 6개. 요렇게 해서 일단 6개를 일단 뭐 찾을 수 있고, 그죠? 6개를 비교 대상인 거죠. 6개.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빼고,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그죠?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이렇게 3개, 요 2글자 빼고, 그죠?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것도 비교 대상이 되죠. 그죠?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글 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걸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렇게 다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보는 거. 또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우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까지 봤으니까 세 번째 그 땡땡 띄어쓰기 2글자니까 제끼고 저 3글자 마지막 한 글자 안 날리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5개죠. 그죠? 5개 맞죠? 그러니까 5개. 그러니까 총 이제 그 16개인가요? 16개. 16개의 어떤 비교 대상. 그죠? 16개 비교 횟수가 비교 대상이 뜨더라. 대상 문제에서. 그러니까 총 16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 그 문자, 대상구 이제 검색어, 그죠? 대상어, 그죠? 에서 이제 이거 한 글자 한 글자씩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맞느냐? 뭐, 한, 다르죠, 그죠? 리, 글, 그 다음 글이랑 띄어쓰기, 땡땡. 그러니까 다른 건 문장 부호네요, 그죠? 다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식으로 3개를 비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총 개수가 이제 몇 번을 비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16 곱하기 3. 3글자니까. 이렇게 48인가요? 48회에 어떤 비교를 해야 된다. 비교를 해야 돼. 어떤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다 그래든, 어쨌든, 그죠? 비교를 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뭐, 대상 문자열의 길이, 대상 문자열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당연히 이게 많아지겠지, 뭐. 그죠? 비교 횟수가 많아질 거고, 검색 시간 늘어날 거고, 개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문장, 다른 문장 생기면, 당연히 더 많아지죠. 그죠? 당연히 많아지겠지. 이건 뭐 하나만 한 소리고 그렇게 이제 뭐 비교에 대한 어떤 그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죠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지문을 보게 되면 그죠 문단을 보게 되면 요거 이제 검색 시간을 줄일 수가 없을까 그죠 이런 검색 시간 줄이는 방법 이건 이제 16 곱하기 3이었잖아요 그죠 16개의 어떤 그 요런 게 그 3글자짜리 뭉치가 이제 16개 그죠 번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각각 하나씩 더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3이었는데 이 곱하기 3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죠? 한 번에 비교하는 방법. 여기다가 이제 해시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해시 값을 매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우리 글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첫 번째 글자에다가 우에다가 글, 획수를 보는 거. 획수를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뭐 이게 만약에 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글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우리 글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우5 이렇게 그죠? 바꿔버리는 거지. 해시값. 이게 이제 해시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hx337, 뭐, 5, 그죠? 이거 3, 2, 뭐 이런 식으로 뭐, 컴퓨터에 뭐 오류 났을 때 이런 거 봤죠. 그죠? 이런 거. 이게 이제 해시값인데, 그죠? 그게 어떤 뭐, 그죠? 어떤,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x 어떤 그 정의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y, 어떤 뭐, 공역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될 때, 그죠? 뭐 1대1 함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어쨌든 어떤 함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뭐 어떤 값이 튀어나올 경우 그때 이제 이걸 함수다 그러니까 뭐 이걸 함수 기호로 쓰면 fx 이꼴 y 이래가지고 fx 이걸 함수라 그런다 그러죠 수학적 개념이죠 뭐 다 똑같으면 뭐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이고 저쩌고 뭐 그런 것까지 놔두고 물론 이제 이런 게 함수니까 이게 이제 해시 함수다 그래가지고 그 여기에 있는 뭐 글자든 뭐 이미지든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그 어떤 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어떤 해시 값을 또 바꾸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 조잡하기 그러니까 조정하기 좋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기 쉬운 그런 걸로 이제 문자로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뭐 그렇다라는 거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해시 값을 바꾸면 요건 이제 그 우 5라고 했을 때 그죠 첫 글자에다가 우에다가 5라고 했을 때 야, 이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이점이 생기느냐 빠르다는 거지 그죠 16개 해시 값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한글 땡땡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그죠 뭐 4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한사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거를 한글 땡땡을 그럼 요거는 띄어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뭘 바꾸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그죠 문자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 장점이 뭐냐 그죠 이거 바로 비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시 함수로만 비교하면은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 그죠
이거 뭐 아까 이런 식으로 입력 문자의 해시값이랑 검색어의 해시값. 검색어의 해시값이 뭡니까? 검색어의 해시값이 만약에 우 획수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우5라고 했죠, 그죠? 우5.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한5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5랑 한5랑 비교하게 되면 우랑 한이랑 비교하고 5는 같네. 뭐 어쨌든 두 번으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전부 획수로 비교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거 8이라고 하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열하나, 1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건 뭐 내가 제 마음대로 뭐 정한 거지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이거 이제 8로 바꿀 수 있고 요건 이제 11로 바꿀 수 있고 요거를 이제 8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거지. 이거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떤 뭐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죠? 어쨌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해시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바꿔가지고 해시 값만 비교하면 되죠. 해시 값만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거 뭐 하나씩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 8이고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나은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제가 만든 해시 함수니까 이건 뭐 11이었죠. 이거 8이었고 그죠? 그러니까 8하고 11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8하고 11만 숫자만 비교하면 된다. 이런 거니까. 16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16개로 줄어버리는 거죠. 이게 48회가 아니라, 16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죠? 해시 함수 연산식, 다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해시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비교하는 시간이랑 이놈을 8로 바꾸고, 요놈을 11로 바꿔가지고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 바꾸는 이 시간, 바꾸는 이 시간이 추가가 되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훨씬 이득이다, 그 말인 거죠, 그죠? 해시 함수의 어떤 연산 시간, 그러니까 뭐 우리 요거를 8로 바꾸는 거, 요 과정을 좀 이제 새로 생기는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요 때는 없었는데, 48개 할 때는 없었는데, 요 때 하는 연산 시간이 짧다면 단축이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 얘기였고. 하여튼 뭐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조금 더 아주 지금 이게 워낙 단순한 어떤 글이기 때문에 단어이기 때문에 뭐 해시 함수에 대한 어떤 뭐 이득이 바로바로 뭐 이렇게 보이게 예를 찾기가 힘든데 해시 함수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요건 이제 8로 보고 이거 8로 보고 이거 11로 봤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죠. 뭐 중간에 8로 하면 어쩌냐 그렇게지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든 뭐 해시 함수를 만들기 나름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걸 6이라고 했을 때 그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만약에 6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뭐 이거 1이고 이거 2고 이거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거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되는 거잖아요. 6만 비교하면 바로 이제 뜨는 거니까 해시 함수를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죠? 어쨌든 그 문제는 해시 함수 문제니까. 어쨌든 해시 함수를 조금 잘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해시 함수 만드는 어떤 연산 시간이 짧다면 단축된다, 그 얘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봅시다. 뭐 지문을 보게 되면은 뭐 그게 약간 지금 요약한 그거고요, 그죠?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죠? 내용이 다 뭐 설명한 겁니다, 그죠? 다 요약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봅시다. 핵심어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죠? 뭐 첫 번째 지문에서 뭐 자동 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죠? 코자를 쓰면은 뭐 이렇게 코피 코로나 이런 것들이 뜨더라. 그게 자동 완성이다라는 거고, 이거 역시나 뭐 자동 사용 빈도가 높은 거, 그죠? 그 순으로 나오더라. 근데 다만 이제 검색은 뭐 이런 게 안 뜨고, 그죠? 그 뭐 빈도도 고려하지 않고, 뭐 검색어 요런 게 예를 들어 이제 요런 거 이제 검색어를 딱, 그죠? 우리 걸 요런 게 검색어니까를 이제 여기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 찾는다. 그러면 요걸 찾는 거죠, 그죠? 우리 걸 찾는 건데 하면 총 16개 이제 나왔죠. 6개, 5개 나왔죠, 그죠? 요렇게 하면은 6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글자 없애고 이렇게 나가면은 5개가 나오고, 두 글자 없애고 여기서 세 번째부터 나가면은 또 5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총 이제 16개 어떤 비교 대상이 뜨더라 하는 게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세 글자니까 하나하나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그죠? 16 곱하기 3 해가지고 48개. 요런 거 나오죠, 그죠? 어떤 게 뭐 어떤 게 많아질수록 어떤 게 줄어든다, 뭐 많아진다, 이런 것들, 그죠? 대상 문자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아니면 개수가 많아지면은 비교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것도 한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죠? 정보량이 워낙 많아지면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어디 위치 찾기 힘드니까 이런 것도 표시해 주면 좋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이제 검색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죠?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세 글자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해시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해시 값을 주게 되면 해시 값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뭐 서로 다른 어떤 해시 값을 가지게 되니까, 맞죠? 해시 함수를 잘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른 해시 값을 가지게 된다면 해시 값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시 값 비교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총 16개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그죠? 주의해야 될 게 해시 값을 생성하는 어떤 해시 함수 연산, 이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없었던 해시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해시 값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짧아야지. 그게 짧다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그다지 뭐 어려운 게 아니었고 꼼꼼히 읽어보면 됐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용어들 문제죠. 그죠? 용어가 조금 쉽지 않아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지문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꼼꼼히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이해 하나하나 하면서 가면은 모르는 게 하나 떴다 그러면은 요걸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본다 하더라도 이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죠? 요거 다 모르는 부분 뜨죠. 이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누구나 다 똑같은 머리니까, 우리가 다 학생들이. 문제 하나씩 봅시다. 10번. 그 답만 볼게요. 빠르게. 검색은, 그죠?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에, 각기 다른 문자열에 동일한 해시 값을 주나요? 아니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뭐 요거는 이제 11, 그죠? 요거는 이제 8,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잘 만들어야지. 그죠? 8이니까 8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8 뜨면은 똑같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검색어나 어떤 대상 문자열에 있는 세 글자짜리는 전부 다 이제 다른 해시 함수를 가져야 되죠. 그죠? 바퀴 문자에 동일한 해시 값을 생성해서는 안 된다. 그죠? 10-2 한번 볼까요? 10- 여기 있구나. 그래서 모두 다른 해시 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10-2에 대한 얘기가. 그죠?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서 모두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해야 된다. 해시 함수는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서 다른 해시 값을 가져야 되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8, 여기도 8이고 저기도 8이면 안 된다. 그죠? 해시 함수를 해시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 뭐 나머지는 그죠?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고, A에 대한 아까 뭐 해시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보시죠.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해시 값이 작아진다. 이 해시 값은 그냥 임의로 매기는 거죠. 이건 뭐 hx331, 그 다음에 hx31333 잘 씁시다. 그죠? 이건 뭐 예를 들어 해시 함수로 해시 값을 hx331이라고 했을 때, 그죠? 뭐 hx340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줄어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값이 늘어나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매기는 거예요. 그죠? 매기는 겁니다. 그냥. 그죠? 거기에다가 임의대로 주는 거죠. 명명을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적절한 거니까.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그죠?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비교할 게 많아지는 거죠. 비교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죠? 해시값 비교 횟수, 해시값을 가지는 게 뭔데요? 그거 비교 대상 자체가 해시값을 가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비교 대상이 늘어나면 그 비교 대상이 가지는 해시값 비교 횟수가 늘어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문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어중간하게 읽고 넘어갔다가는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시간만 뺏기고,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문이 확실히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뭐 어차피 지문이 확실히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다 틀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냥 찍는 게 나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조건을 추가한다 그랬는데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죠? 띄어쓰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띄어쓰기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죠? 바로 답이 나와버렸죠. 우리의 띄우고 글, 이걸로 검색할 경우에 띄어쓰기가 일치하는 어떤 비교 대상 3개만 봅시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죠? 없는 건 제외하니까, 없는 거 제외하니까 뭐 딴 건 다 없애버리고 띄어쓰기가 이제 2개 띄어쓰기 1개죠. 2개 띄어쓰기 1개, 2개 띄어쓰기 1개, 2개 띄어쓰기 1개. 요거 이외에는 다 제외한다는 얘기죠. 다 제외해야 됩니다. 그죠? 다만
이게 조건이 주어가 됐잖아요. 그죠?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요 문장 부호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면 문장 부호가 있으면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문장 부호 포함이잖아요. 제외해야지. 두 개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답 나왔죠, 그죠? 이건 뭐 그냥 막상 3점짜리인데 갑자기 1번에 답이 나오는 바람에 당황할 수밖에. 그죠? 이게 맞나? 이렇게 해갖고 다른 거 읽는 순간 이제 시간이 다 뺏겨버린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건 이제 6월이나 9월이나 이제 수능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여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대체로 요 정도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답이 딱 1번에서 탁 나오게 그렇게 안 해요. 뭐 어쨌든 3월 모의고사니까. 어쨌든 뭐 아까 말했듯이 요건 이제 그 두 개, 그죠? 글 땡땡 그 다음에 띄어쓰기 우에서 띄어쓰기 창, 제된 띄어쓰기 우, 요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건 첫 번째 조건, 요게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문장부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잖아요. 요놈이, 그죠? 검색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상 문자열, 그죠?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에서 이거 제외시켜야지. 요놈은, 그죠? 문장부호가 있으니까. 이게 답이었다. 뭐, 꼼꼼히 읽어보면 다 말이 맞는 거고, 뭐, 이건 뭐, 그죠? 바로 풀리는 거고. 예, 하여튼 뭐 어쨌든 풀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그 지문을 확실히 이해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였고, 그죠? 지문을 확실히 이해해야지. 기술 지문은 지문을 확실히 이해했다고 하는 순간 뭐 이렇게 다 풀립니다. 그죠? 문제 빠르게 풀릴 거고, 다만 이제 문제가 지문을 어중간하게 봤으면 문제 하나도 못 풉니다. 그죠? 안 읽는 것만 못하죠. 지문 어중간하게 이해하는 순간 문제 풀어봐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확실히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